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유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51분, 5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5시 12분. 자, 두산인프라코고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 전일 주가 하락해가지고 또 반등이 좀 나왔는데 힘이 좀 모자랐고 주가 하락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힘이 좀 모자랐어요. 이게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지고 반등이 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만원 이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21선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있는 부분에서 반등이 여기서 좀 이제 행보를 하다가 반등이 좀 나오든가 움직임이 좀 조정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에서 여기 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올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일단은 반대 의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8,224원 나중에 수정 공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반대 의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우리 보험이 있죠. 보험. 이게 이제 이날까지 4월 1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반대 의사 권리가 없는 부분들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매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을수록 반등이 나올 그런 움직임들이 좀 그런 기대감들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 부분 여기에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추측. 근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여기 당시에 주가 움직임을 보고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그게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잖아요. 여기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근데 일단 8,200원 이 부분에서 반대 의사 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반등 나오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은 자, 이것들 다 제외하고 일주당 이거 비율 또 이전에 좀 말씀드렸었죠. 천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말씀드렸었고, 자, 공매도 청산적인 부분들 질문을 주셨는데, 공시에서 추후에 공매도 청산이라는 그런 공매도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은 공매도를 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청산을 안 해도 되고 이거는 갚는 거는 공매도를 빌려가지고 이제 매도하는 거를 미리 빌린 거잖아요. 갚는 거는 별도적으로 이제 뭐 두산 분할을 한 다음에 두산을 이제 갚거나 따로 갚거나 두산 중공업을 따로 받은 다음에 갚거나 아니면은 두산 인프라코를 따로 갚거나 그거는 공매도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공매도를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꼭 갚으세요라는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공매도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런트라든가 전환사채 그런 부분들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인프라 쪽으로 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산 인프라 코어가 부채를 낸 부분들이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프라 쪽으로 준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환 사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인프라코어에 기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비율이 없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공시가 나오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인프라코어의 부채기 때문에 전환 사채도 사채예요, 사채. 인프라코어가 빌린 거죠. 그러니까 전환 사채를 하기 전에는 뭐 두산 인프라코를 쪽으로 기속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분할 이후의 중공업 가격은 인프라코어의 매수가 대비 0.689라고 했어요. 인프라코어를 매수한 가격에서 0.689를 곱해야 됩니다. 근데 주식 수의 0.689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천주 가지고 있고 만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매수가가 높아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 두산 중공업을
그 분할을 받는데 분할 받는 당시 가격으로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9천 원에 산 사람들이랑 만 원이랑 똑같이 배당도 다 틀리게 받는데 배당도 매수가에 대비해 가지고 배당도 받아요. 그거는 이 주식시장에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의사 청구를 하는 거, 이것들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권리가 이제 이날부터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권리가 없어요.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 이날까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 의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4월 28일부터 5월 10일 오후 2시까지 매수 예정 금액이 8,224억 원인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다. 나중에 수정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수정 공시가 확정이 되면은 이제 주주 확정이 되면은 수정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공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렸어요. 1안, 2안, 3안, 분할 합병 반대 의사를 청구를 하거나 권리가 있으면, 아니면은 2안은 거래 정지 전에 고점 판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끝까지 존버를 해가지고 두산인프라코 상장하고 중공업 상장, 중공업 주식수 배정을 받을 때까지, 가격이 상장 후에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은 2만 원쯤이다. 저는 내재 가치가 잔존 가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상장 가격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좀 말씀드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1, 2, 3만이 있다니까요. 1, 2, 3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으세요, 파세요, 아니면은 뭐 사세요, 파세요. 저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좋은지 나쁜지 말씀해 주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상장 가격을 모르잖아요, 지금 상장 가격.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나는 두산인프라코가 나중에 두산 현대인프라가 돼가지고 시너지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할 때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가능성들 어떻게 방안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다 말씀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능성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가 더 좋은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타하세요, 장타하세요, 중기적으로 보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뭘 알고 말하는지, 그럼 뭘 모르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말씀을, 자, 이게, 전 여기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 나는 진짜 상처를 받았어. 분할시 잔전 사업 부분, 분할 대상 합병 부분, 두 가지 상황을 나눠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 결과,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되는데,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부채율이 520%인데, 그걸 현대인프라코에서 가져가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은 사실, 이게 재무제표 이거를 여기까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는 걸 보세요. 부채까지 다 떠안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 매각가라는 게, 이 회사의 가치 나누기 부채 갚을 거 해서 나오는 게 매각가예요. 인수 가격이에요. 인수 가격. 거기에 프리미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부채를 뭐 우리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싸이월드도 부채가 있었어요. 그걸 다 인수를 하는 게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회사가 부채가 있는 부분들은 회사가 부채를 낸 거예요. 회사가. 그 부채를 인수를 하겠다,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인수 가격에 부채 가격을 상환해야 되는 부채 가격을 포함되어 있는 가격들을 다 이 회사 그걸 다 재무 상태를 다 내가 갖고 오겠다. 그리고 시너지를 내 가지고 이 회사를 이제 영위를 해 가지고 사업을 내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건 인수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현대인프라코어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분 모르실걸요. 악플보다 무플보다 이게 더 상처야. 이게 더 상처야. 진짜. 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부채를 가져가는 거는 매각하는 사람들은 부채가 많아가지고 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돈을 갚지 못해서 매각을 하는 거.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여기서 뭐, 어떻게 될 건지, 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2,000원 부분들, 키워드는 다 드렸어요, 다.
이런 것들을 얘기 들으시고 난 이렇게 생각해야지, 난 이렇게 생각해야지. 모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나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나요, 나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근데 좋은지만 나쁜지만 말씀드리면 인프라코 회사가 나쁘나요? 인프라코 회사 좋아요. 근데 분할합병 해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상장에서 잔존 가치를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거는 IPO가 진행하면서 분할돼가지고 잔존 가치 계산해서 상장가를 다시 산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그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죠. 증권사들도 몰라요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일정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그걸 물으신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금까지 한 2개월 전부터 계속 4개월 전부터 어 두산 인프라코어 4개월 전부터 계속 이 브리핑을 드렸어요. 예? 뭘 알고 얘기를 하냐고. 모르면 이걸 다 얘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이 기간 동안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 더 알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인프라코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분 모르실걸요? 난 이게 좀 상처야. 다른 건 괜찮아도 저 부분 아니 저게 좀 상처야. 눈물이 나옵니다. 일단은 만원 부근에서 지급을 좀 받쳐줄지 그런 부분들 일단 포인트로 체크를 하시고 이탈을 할지 반등이 나올지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딱 절반이 고점과 저점 절반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매매를 결정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현재가 9,450원, 1차 목표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 트리 현재가 12,400원, 1차 목표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 종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 트레이딩을 딱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자, 결과 정리 이렇게 한 장이 종료가 되면은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좀 나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미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무료 추천 드린 종목들 내역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수익 난 종목들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